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빠르게 강타하면서 각국의 코로나 대처 방법 및 방향성과 함께 각 나라 정부의 수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이 전하는 세계 각국 수장들의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말입니다. 코로나19는 그저 가벼운 감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남자답게 맞설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이 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며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한 자치단체장들을 향해 국가를 망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군인 출신의 극우 성향의 대통령입니다. 다음은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한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릎 꿇고 사느니 당당하게 서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는 어떤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나요? 저도 안 보입니다. 여긴 냉장고나 다름없거든요. 건강에 최고입니다. 이런 빙판 스포츠는 최고의 진정한 항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보드카와 사우나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를 독살시키기 위해 보드카를 드세요. 일할 때는 말고요.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여러 바이러스들을 퇴치하기 위해 사우나에 가라고 했습니다. 사우나는 주위에서 3회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우나에서 나올 때는 손만 씻지 말고 보드카 한 잔을 들이키세요. 그냥 일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트랙터를 타고 일하는 겁니다. 농촌 사람들은 트랙터를 타고 일하는데 아무도 바이러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선 트랙터가 모두를 치료해 주거든요. 밭이 모두를 치료할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전 세계가 통행 제한을 하며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을 보고 정신병이라 치부하면서 스포츠를 열심히 해서 바이러스를 극복하라고 주문하고 축구를 비롯해 어떤 스포츠 경기도 취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현재 26년 장기 집권 중으로 심지어 83%의 압도적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한 인물이라는군요. 벨라루스의 의사들은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의 사인을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과 비밀경찰 KGB의 방문을 받고 의사 자격 박탈을 각오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1월 22일 전날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온 녀석인데 컨트롤하고 있죠. 다 잘 될 겁니다. 2월 10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4월이 되면 따뜻한 날씨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4월은 아주 멋진 날짜이고 그날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죠. 2월 26일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일반적 독감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 매우 빨리 독감 백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 미국은 확진자가 537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도 20명을 넘었습니다. 순식간에 33개 주로 확산했고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동부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경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의 전문가들은 이미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크 뉴스 미디어와 그들의 파트너인 민주당은 그들이 가진 어줍잖은 파워로 전에는 파워가 좀 더 있었죠.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제 팩트보다 더 심하게 부채질하면서 말이죠. 3월 17일에는 확진자 4,661명, 사망자가 85명으로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바꿉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적 전염병 팬데믹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팬데믹으로 명명되기 오래전부터 이것이 팬데믹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죠. 지난 2월 29일 미국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한 달 뒤인 3월 29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면,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 20만 명 정도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아주 일을 잘한 겁니다. 남 탓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4월 7일 WHO의 역할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WHO가 정말로 다 망쳤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을 이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지지하며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3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55%가 지지했다고 전했죠. 전주 실시된 조사에서 43%가 지지한 데 비해 12%포인트 뛰어오른 것입니다. 반대한다는 응답도 54%에서 43%로 줄었다는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초강경 대응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를 사살하라고 지시해 논란입니다. 4월 1일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 정권은 위법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군과 경찰에 명령한다. 갈등을 야기하고 싸우고 생명을 위협했다면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두고 보자. 죽었어? 혼돈을 일으킨다면 나는 너희를 묻어버리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월 초 2311명, 사망자는 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공영 TV뉴스 GDF와 ARD를 비롯해 슈피겔, 디자이트 등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독일 국민들은 누구나 메르켈 총리와 다른 나라, 정부 수반의 말과 행동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안도감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이 코로나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독일 국민의 80%는 메르켈 총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88%는 독일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독일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방시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한국에 SOS를 보내기까지 했으니까요. 4월 10일 독일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1만 9,624명, 사망자는 2,607명에 달하는데 야당도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별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독일 국민의 90%가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예배와 종교 활동도 전면적 금지되었는데 이 조치에 대해 루터가 탄생한 개신교의 종주국이 독일이라 그런지 반대 목소리는 거의 들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극에 가까운 섬나라인 아이슬란드는 코로나19에 대한 신속검사를 통해 확산을 막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6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월 28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아이슬란드는 한 달이 지난 이날 기준 확진자 수가 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이슬란드의 코로나19 검사자 수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전체 인구는 36만 4천 명이고 이날까지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2,868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검사자 수 비율로 나타내면 아이슬란드가 7,879명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온 한국의 577명보다 높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 2,065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인구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별다른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해온 정부의 대응 기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귀드니 요하네손 대통령은 소탈한 면모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여타 시민들처럼 피자집 앞에 줄을 서 있거나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 일상은 이미 유명합니다. 자전거 타기, 아이 학교 데려다주기, 일반 관중석에서 축구 경기 보기 등 당선 이후 일화가 계속 나왔죠.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감염자 수가 15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한국형 방역 모델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8일 케르스티 칼류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칼류라이드 대통령은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도 대량의 진단검사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응은 강제성보다 자발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계속 공급받고 싶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죠. 문 대통령의 이날 통화는 21번째 정상 간 대화입니다. 2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코로나19 관련 첫 통화를 한 뒤 3월 5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12개국 정상이 통화를 요청했고 4월 들어서는 8일 동안 콜롬비아, 호주, 에스토니아 등 8개국 정상으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요청은 한결같습니다. 한국이 보건위기에 대처하는데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 통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이죠. 4월 6일 문 대통령과 통화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오는 5월 화상으로 개최돼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대통령이 기조 발언을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WHO의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에서 전 세계 정상에게 한국의 이런 방식이 공유되도록 문 대통령이 직접 독려해달라는 당부죠.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며 저 역시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월 중순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한때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확진자의 역학 경로 확인과 정보 공개 등으로 뚜렷한 확산 차단 효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에 지역 공세인 락다운 대신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검사 방역의 세계적 롤모델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방역 모델인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K-팝, K-드라마, K-무비에 이어 K-보건 의료로 국제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형 방역 모델 채택도 이미 줄을 잇고 있습니다.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했고 앞서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에 나섰습니다. 4월 8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검사 수는 48만 6,003건입니다. 전국 344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있고 차량에 탑승한 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73곳을 포함해 전국 613곳의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있는 덕분입니다. 여기에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에서는 한국형 워크스루, 도보이동형 진료부스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제적 방역 조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이나 지원 요청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월 7일까지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들여오기 위해 문의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126개국에 이릅니다. 이 중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100개국이죠. 수입만 요청한 국가가 36개국, 지원만 요청한 국가가 28개국,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타진한 곳이 36개국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26개국은 직접 한국의 업체에 구매를 문의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요약하면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적인 첨단 기술이 잘 조화된 대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형 방역 모델은 이제 세계 주요 특허청에 그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월 6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등 주요 16개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사무총장과 함께하는 원격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박 청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한국이 체계적인 검진과 확진자 격리 시스템을 적시에 갖춰 상황이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특허청의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분석 결과를 WIPO에 제공해 이를 전 세계 연구기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국의 대처 방법 및 대통령, 수상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각국 대통령 관련 뉴스를 들으며 이런 터무니없는 뉴스가 남의 나라 뉴스여서 참 다행이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국가 존망까지도 가릅니다. 지도자가 말만 앞세우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빈말에 말 바꾸기 등 안일한 대응으로 미국은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2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행동에 나선 대한민국은 초기 위기를 넘어 안전한 나라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